알겠습니까? 계란만 들어간 거야? 이거 뭐야? 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봐. 괜찮아요? 맛있어. 계란이 89%니까 나머지 11%는 딴 걸로. 괜히 먹는. 몇 칼로리야?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은데, 드시는 거. 뭔가 선생님 뭐 드신 거예요? 형님 만드신 거예요? 어머. 안에 토마토하고 깻잎하고 닭가슴살 안에. 깻잎하고 토마토하고 있어서 맛있을 것 같은데? 와우. 그래? 이전 영상에 보면은 중규빌더랑 같이 찍었던 영상에서 나오는 운동들이 제가 일단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동작들이 이제 복근 운동 3가지, 거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던 내용이 시더비던 레그레이즈던 할 때 요추를 과하게 제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 초기 단계는 무조건 휴식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연령에 따라서 그런 또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몇 번이나 느껴봤는지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만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하면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손목의 상태가 이제 중립이 되느냐 아니면 살짝 내전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운동할 때 팔꿈치라든지 이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이트 바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이집바를 하셔서 최대한 이 타겟 근육에만 집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고 이제 뭐 장두의 자국을 조금 더 많이 가느냐 단두의 자국이 조금 더 많이 가느냐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인데, 어느 바벨을 하시던 일단은 불편함이 없게끔 손목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 게 이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어디가 안 좋고, 그냥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깨 높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관절의 높이가 달라서 이제 스탠스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발목이 다르니까 발목의 가동성이 달라서 내려갈 때 또 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글로만 와서는 조금 알기가 힘들고, 그 불균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를 트레이너분이나 이제 가까우신 이제 뭐 재활센터나 이런 데 가서 먼저 어디가 문제인지를 먼저 체크를 받고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제일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척추측만이 있어서 그냥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바가 약간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고관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측만증인 사람들이. 그래서 고관절 스트레칭하고 가동 범위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스쿼트를 해주면 조금 저는 낫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먼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맞는 말인데, 추가적으로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그 사례들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은 유방형근의 불균형, 물론 그러면은 골반이 먼저 시작이 됐겠죠. 그쪽 근육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듣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임창재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관절, 주변부 근육, 허리 근육 일단은 다 풀어줘야겠죠. 스트레칭하고 근막 이완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요즘도 운동하기 전에 무조건 30분 정도 시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운동을 안 합니다. 그만큼 그 이전에 몸 풀어주는 데도 할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물론 있었겠죠. 전조 증상, 그리고 퇴행적인 거잖아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 개인적인 수행 능력을 너무 믿었고 어떠한 이제 허리 쪽에 뭐 안 좋은 느낌이 있고 하더라도 더 세게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미련한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었고 그게 다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바로 병원을 간다든지 네. 휴식을 취한다든지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스쿼트 아마 내장이었을 것 같아요. 180 정도 들다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뭔가 되게 뜨끔하면서 기분 나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이제 또 불편한 느낌을 없애려고 네. 데드리프트도 한 4장 정도 해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후방 섬유륜이 터져서 나온 디스크 액을 가만히 이제 쉬게끔 하면서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더 밀어냈던 거야 그냥. 끔찍해 지금 생각. 그 다음날 데드리프트 하고 나서는 누워가지고 한 스트레칭룸에 가서 2시간 동안 못 일어났어 진짜로.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요즘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척추 관련 질환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잖아요. 그렇죠. 신경 예. 쪽은 이게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파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윌리엄스 파하고 맥켄지 파. 파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맥켄지 같은 경우는 조직 같은. 무조건 신전을 강조하고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굴곡을 강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맥켄지 파 쪽에 신뢰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도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은 윌리엄스 쪽은 지금 많이 저무는 것 같아. 조금 예전 얘기였던 것 같아. 그렇죠. 조금 굴곡이 맞다는 거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다쳤을 때 윌리엄스 쪽의 이론을 알고 있던 친구가 강제적으로 심하게 굴곡을 시켰어. 디스크 후방 섬유륜이 터져서 흘러나왔는데 네. 거기서 또 막 내가 못 일어나니까 그렇죠. 더 강제적으로 다 막 눌려가지고 밀어내는 거네. 늘어내는 거야. 이 허리 근육을 갖다가 뭉친 근육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어설 수 있게 됐어. 일어설 수 있게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강남에서 중요한 미팅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캔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운전하고 또 같이 2시간 걸려가지고 차 막히는데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건물이 기계식인데 내가 빨리 대놓고 내려야지 이제 뒤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맞아. 근데 와 진짜 앉은 상태에서 자꾸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 아저씨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뭐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했던 거죠. 그쵸. 지금 같았으면은 이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래 왔었으니까. 몇 년 전? 2017년도 초반에 다쳤어요. 17년. 허리에 운동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안 좋은 느낌이라든지 컨디션이 좀 안 좋다든지 하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기 대처하는 거에 따라서 남은 평생 허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대응이. 일단은 초보자분들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죠, 의지. 네. 저렇게 구성을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이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가 포함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운동을 하면서 팔꿈치가 아프다면은 아마도 이거는 이게 엘보 쪽에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병원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이 엘보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이두 운동 하다가 바벨컬을 조금 무게를 무리해서 한쪽에는 골프거고 한쪽에는 테니스가 왔었는데 진짜 팔 운동하기 힘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상태에서 팔 운동을 진행하려고 해봤자 팔꿈치만 더 악화돼요. 계속 더 아파지고 진짜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제일 아프고 운동할 때는 너무 괴롭고 하니까 스트레칭이나 이제 손목 같은 부위나 이제 팔꿈치 뒤쪽 삼두 쪽을 스트레칭 많이 해요. 삼두 쪽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풀어주거나 팔꿈치 안쪽에 이두 아래쪽을 조금 풀어주면 조금 긴장감이 좀 완화돼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잘 설명해 주시네요. 근데 나도 그것도 좋은데 굳이 필연적으로 운동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휴식하고 병원을 가는 것도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던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일단은 휴식과 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확실한 빠르고 길이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강제 반복이라 하면은 이제 제가 거기서 강조했던 내용들은 복부 근육의 힘만을 이용해서 이제 하라고 했었 건데, 다리의 직근의 힘이라든지 뭐 허리의 힘이 조금 개입이 돼서라도 강제 반복을 한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11개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은 강제 반복을 해서라도 일단은 횟수를 좀 더 늘려가는 게 나중에 조금 더 고립하는 데도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11개로 다시 세트를 나눈다고 하면은 그만큼 물론 근지구력 자체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더 될 것 같아요. 허리에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은 강제 반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도는 천천히 앉는 게 좋은데, 그 천천히라는 게 일단은 내가 근육의 중량을 실을 수 있는 정도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둥근, 햄스트링, 대퇴 전면부, 그거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속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연습할 때 한 3초 정도, 하나 둘 셋, 이런 리듬으로. 근데 그 3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내가 지금 부하를 받고 있는 근육이 어딘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찍을 때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설명하시는 걸 사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야, 이거는 진짜 돈 내고 PT 받는 수준의 그런 설명을 해주셨구나. 그게 근데 저 혼자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상대방이 잘 받아줘야지, 이 주고받고 돼야지만 막힘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초보자들이 영역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스쿼트를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윗몸을 이렇게 한 개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보자지만 그 정도의 근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분할이랬지. 그렇죠. 아예 이제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남자인데 매체 같은 거나 이거 몸 좋다 하고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무분할로 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좋다라고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하는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근육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운동들, 스탠딩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동작들이 근데 어느 정도 숙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초보자들이 먼저 배워야 할 동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머신 종류는 조금 더 근육의 느낌을 알아간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떤 선생님들은 머신 종류의 운동을 이제 먼저 시킨다든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신체적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밀리터리 프레스, 벤치 프레스는 되게 어려워, 솔직히. 이거는 초보자들에게 되게 어려운 운동. 차라리 그냥 스탠딩, 풀업도 어렵지. 랩풀다운도 광배근 자체도 많이 안 쓰던 상태에는 최대한 많이 써봐야 근신경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처음 운동할 때부터 많이 써주면 도움이 되죠. 랩풀다운 정도. 데드리프트, 스쿼트, 밀리터리 프레스, 랩풀다운. 이게 뭐 경관절이 건강하다 하면은 벤치프레스도 문제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그 정도. 일단 프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죠. 중심이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닿으면서 집중되는 부위가 전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이 앞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리버스 같은 경우 뒤로 빠지는 발, 중심이 앞에 나가 있는 발에 있겠죠. 당연히 둥근과 햄스트링. 제일 먼저 시작되는 지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긴가? 팔이? 이 손목이 꺾이는? 그러니까 날개뼈가
높아서 견갑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이게 이렇게 못 잡고 이렇게 되겠지 아마.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견갑의 유연성 아프니까. 부족? 그렇죠. 근데 스쿼트 할 때만 그렇게 아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손목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거 만약에 맞다면은 이제 손목을 좀 세워서 승모근으로 그 바를 좀 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미스 머신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스쿼트 할 때 손목이 아픈 거를 조금은 개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세 잡는 데도 도움이 꽤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맞아요. 런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근력이 부족하신 건데 스쿼트도 어려우실 건데 아마 그죠? 그럼 런지 걸었다가 하시는 분들은 스쿼트도 어려우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양발로 서 있으니까 그래도 균형을 잡기가 좀 쉬운데 한 발을 앞으로 내딛거나 아니 뒤로 내딛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 지지되는 발에 내 몸무게가 한 거의 80% 이상이 쏠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시는데 그것도 연습하시면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중심도 잡아야 되고 이거 연습밖에 많이, 없죠. 예, 그래서, 맞죠. 정확한 자세를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에 따른 반복 연습. 꾸준히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보자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게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무릎하고 같이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런지를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잡는 것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유정 선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지대 같은 거를 한쪽 잡으시고 좀 뒤로 빠지는 발이 무게를 실지 않게끔 하려면 발레리나처럼 다리를 이렇게 발끝만 거의 발코만 닿게끔 해서 지지대를 잡고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면 아마 런지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수월하게 잡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쨌든 다리 근력이 부족한 거를 이제 기둥 같은 데를 잡고 이제 뒤에 다리를 무게를 안 싣는 상태로 내려가려면 사실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 다리를 세우면. 근데 뒤에 다리에 무게중심을 실으면 어쨌든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용이하게 바뀌니까 뒤에 다리를 세우고 기둥 같은 데를 잡고 부족한 근력을 조금씩 이렇게 가동 범위는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혼자서 이게 하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다른 견해들이 있으니까 그쵸. 이 구독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좋네요. 런지가 어려워. 런지 지금 방금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무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허리 커브가 유지가 되고 근육에 정확하게 실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자세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허리까지 말리면서 무릎이 그렇게 치고 나간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대퇴골이 워낙에 긴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이제 허리로 받는 하중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전굴 숙이고 하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햄스트링보다도 허리의 굴곡이 이루어져서 디스크에 좋지 않은 자세랍니다. 윌리엄 스파 아까 얘기했던 되게 안 좋은 자세예요. 허리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지그시 숙여주면은 아까 좌전굴 할 때 숙이던 거 반로 가지 않아서 이 뒷다리가 당기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골반이 전방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그시 내려갑니다. 서서 있는 상태로 요추 커브를 가능하면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죠. 다리 기신 분이 지금 같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키가 굉장히 큰 보디빌더 중에 하나였는데 네테브가 아무래도 길죠. 키가 크니까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하면 무조건 나무 판자나 뭐 뒤에 발 뒤꿈치에 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리의 무게를 제일 많이 오게 하는 판자나 아니면 2.5kg나 5kg짜리를 밟고 스쿼트를 진행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되게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하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 뒤꿈치에 아마 훨씬 더 강한 이제 무게 자극이 오니까 스쿼트 하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게 이제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빠져서
하는 경우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량이 올라갔을 때로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잡은 다음에 이래야지 이제 광배근에 이제 나중에 중량의 실림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당긴다 이렇게. 네. 이거 근데 잘못 당기면은 이게 무너져.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해. 순 상태로 허리 커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당긴다고 하면은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온 국민이 참 힘든 시기죠.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는 자영업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옥죄어 오고 있는데 다 개인 위생, 개인 방역 철저히 하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앞으로 또 추석이 남았잖아요. 또 추석 때도 경각심을 갖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진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멀리 양주까지 와가지고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시합이 어떻게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다시 우리 일산에서 또 봅시다. 예.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